지난 비디오에서는 코딩 없이 구글 사이트로 손쉽게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구글 사이트로 웹사이트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를 가고 싶은 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보고 게시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때 만든 현재 이 웹사이트는 딱 한 페이지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더 추가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먼저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 삽입과 테마는 다 말씀드렸는데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홈페이지 딱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다른 페이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새 페이지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새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저는 먼저 뉴욕시를 한번 새 페이지 제목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욕시가 생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있었던 그 홈페이지와 뉴욕시 이렇게 메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을 누르면 아까 원래 홈페이지로 갈 것이고 뉴욕시 페이지에 가면 뉴욕시로 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미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뉴욕시에 맞게 바꿔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변경을 누르고 이미지 선택을 하거나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선택으로 뉴욕시가 검색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시티로 검색을 했는데 역시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뉴욕시티 이미지가 많이 뜨네요. 물론 더 좋은 이미지,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질의 그런 이미지를 얻고 싶다면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그 언스플래시, 이 언스플래시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하면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뜨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멋진 이미지들이 있네요. 자, 이거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도 일단 이미지 한번 택해보면 이렇게 뉴욕시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을 이제 밑에 삽입하고 싶으면 여기 삽입에 가서 이미지와 글을 올리면 되고 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된다 그랬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란히 이제 페이지가 생성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하위 페이지를 또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욕시의 추가적인 다른 이미지
다른 페이지. 그래서 여기 뉴욕시 옆에 뭐 마우스 올려놓을 때마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하위 페이지 추가가 있죠. 자, 나머지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 현재 중요한 것은 이 하위 페이지 추가 기능이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또 새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령 뉴욕시에 있는 뭐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치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이 페이지가 뉴욕시라는 상위 페이지 아래에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뉴욕시라는 그 상위 페이지 아래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하위 페이지가 또 생성되어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면 여기에 다 생기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또다시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면 이번에는 뭐 모마라는 유명한 현대 미술관이죠. 자, 이걸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모마 이 아래에 또 하나의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또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고흐다 그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익스프레셔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그 아래 하위 페이지가 생기는 거죠. 상당히 많은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조를 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아까 같은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페이지의 내용도 다 추가하시면 될 것이고 또 뉴욕시에 해당하는 이 수준에서 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새 페이지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라는 도시를 하면 이렇게 뉴욕에 해당하는 그 수준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새로 생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추가하시면서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기능들은 자, 일단 우리가 페이지를까지 다 만들었고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었고 웹사이트가 완성됐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가고 싶은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가 완성이 됐고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게시를 해야 되겠죠. 게시는 마치 저장하는 것과 같고 저장되면서 동시에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미리 보기 버튼을 사용해서 핸드폰, 태블릿, 데스크탑 각자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을 확인한 뒤에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게시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게시할 때는 주소를 물어보고 이렇게 게시가 됐지만 두 번째 게시가 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만든 그 새로운 버전의 이 웹사이트가 맞는지 또는 마음에 드는지 또 이전 버전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게시가 되고 역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도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뉴욕에 있는 그 아래 범위,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든가 무어마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렇게 다른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이미지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페이지를 확인해 봤고요. 이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게시가 다 돼서 이제 웹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를 하고 싶으면 물론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라서 내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 만든 웹사이트인 경우 그럴 리가 없겠죠. 따라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또 소셜 미디어에 자기가 만든 웹사이트를 알리고자 한다면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주소를 확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이 페이지는 소유자가 이 웹사이트 소유자가 지금 편집하는 페이지이고 편집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주소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 주소 말고 일반인들이 내 웹사이트 아까 게시된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그 주소는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거기 들어가서 주소를 복사해도 되겠지만 더 편한 방법은 바로 이 부분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바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내가 만든 웹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이 링크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셜미디어 또는 친구들의 이메일로 알려주면 그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제서야 비로소 웹사이트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겠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나만 보고 있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고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것으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기능을 더 알려드린다면 바로 이것인데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특히 구글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지 완성된 웹사이트를 보내준다는 것도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공동 작업자로 여러 사람과 같이 이 웹사이트를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 작업이 안 된다면 그리고 한 사람만이 이 웹사이트의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생인 경우에 모든 활동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같이 웹사이트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거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 사람만이 이 웹사이트를 관리를 한다면 모든 변경사항, 추가적인 정보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과중한 일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언제나 그 한 사람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권한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도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면 누구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 이것을 클릭해서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안의 경우 아직 게시되기 전에 그 안을 말하는 건데요.
그건 당연히 소유자와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또 게시가 된 경우는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전 세계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맞겠죠. 이거는 뭐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소유자는 저 혼자고요.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여기에 어, 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초대를 하거나 초대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저의 계정 또 다른 계정인 이걸로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알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받는 사람한테. 저 여기는 이제 이런 연필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직접 수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그냥 여기 게시된 항목을 볼 수 있음을 택하게 되면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유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수정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기 권한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걸 보내면 그 사람하고 공유가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공유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단지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이 웹사이트를 공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원할 때마다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쉽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설정 기능은 이게 보면 이제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쭉 있는데요. 이 탐색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여기에 있는 이 웹 페이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 이제 이걸 탐색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탐색 버튼을 만약에 지금 위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 측면에 위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어,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죠. 보통 이 세 개의 바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속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뜨는 게 되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화면에 스마트폰으로 웹페이지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가 더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도 지금은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탕 화면이 그대로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흰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검은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설정을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 아래 브랜드 이미지는 로고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고를 만들거나 가지고 있다면 로고를 여기서 업로드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 로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이제 파비콘이라는 건데요. 파비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여기 이 구글 브라우저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많은 이런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즐겨찾기 버튼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즐겨찾기 버튼 중에서도 어떤 거는 이런 모양이고 어떤 거는 이런 각자의 모양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버튼 하나하나를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뭐 왜 파비콘이라 하냐면 영어에서 즐겨찾기가 favorite이거든요. 그 favorite을 시작이 FAVO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FAV를 따왔고 그다음에 아이콘 그 두 단어를 합쳐서 파비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파비콘을 만들지 않고
만약에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저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밖에 안 됩니다. 다른 웹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 이런 모양, 구글 드라마 이런 모양, 이렇게 각자 개성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런 나의 웹사이트에 이런 개성 있는 아이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비콘을 아이콘 같은 걸 얻거나 새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어, 이런 방식의 이런 파비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뷰어 도구라는 거는 뭐 이런 걸 보여준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춤 URL은 이 주소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죠. sites.google.com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주소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자기 나름의 도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자세한 방법은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버튼이 있는데 분석은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구글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또 별도의 비디오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남은 부분은 여기 이제 더보기 기능인데요. 항상 이 세 개의 점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버전 기록을 보면 자 이렇게 신기하게도 제가 만들었던 그런 모든 버전이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이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하고 싶으면 이 버전 복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새로 바꾼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새로 작업할 필요가 없이 이 버전 기록을 확인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수정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공동 작업자가 있다면 여기에 다른 색깔에 다른 이름으로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버전이 또 중요한 버전이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버전 이름을 여기서 바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세 개의 점에서 버전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버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1, 1차, 1차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주면 나중에 이 버전이 많아졌을 경우에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쉽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된点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사이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버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 사이트 사본 생성이라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일종의 백업인 거죠. 이 내가 만든 사이트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이 사이트 3번 생성을 하면 이 사이트 전체 모든 페이지의 현재 버전이 그대로 복사본이 생성이 됩니다. 일종의 완전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구글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기능들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나중에 보다 고급 기능은 또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